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와 함께하는 또 다른 중동 지역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또 외신을 보니까요. 계속 이 주제가 나오기에 제가 또 이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는 좀 그 국가 간 연계보다는 이제 국가 내의 부분 중심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티니지이고요. 제가 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보니까요. 좀 정확히 이해 같은 걸 하려면요. 아랍어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티니지가 프랑스어를 쓰는 국가이기도 해서 사실 제가 법을 하나 읽었는데 그게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프랑스어까지 좀 손을 댔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 주제는요. 튀니지에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시키고 그리고 국회에 대한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들고 온 기사는요. 시위 기사는 아니에요. 대통령이 조치를 취한 부분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들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 전에 사전에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아랍의 봄에 대한 간단한 정리와 그리고 대통령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따가 또 헌법을 하나 보게 될 건데 그런 거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티니지는요, 뭐 아프리카 북부에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수도는 튀니스가 되겠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있고요. 제가 중간에 그 시디 부지드라는 도시를 제가 찍어놨는데요. 여기가 바로 아랍의 봄의 시초가 되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기서 한 청년이 분신 자살을 함으로써 이게 이제 시위로 번지고 아랍의 봄이 시작되는 시초가 되게 되지요. 이따가 또 설명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티니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티니직 포함해서요. 일단 아랍의 봄은요, 뭐 많이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진짜 이거는 한 영상 분량으로 모자랄 텐데요. 그 원인과 결과만 딱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튀니지 중부 내륙 도시인 시리 부지드라는 곳에서 모하마드 부아지지라는 청년이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사망을 했습니다. 반정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이것도 배경이 복잡하지만 일단 그 결과만 얘기하겠습니다. 당시에 제2 대통령이었던 벤 알리는요, 이 시위가 격잡을 수 없이 격화되자마자 결국 티니지를 탈출합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15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망명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사실상 이 23년 동안 통치했던 벤 알리의 정권은 사실 붕괴가 되는 모습이죠. 참고로 2019년에 그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자연사를 하게 되죠. 이것도 뭐 밝혀진 걸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집권 야당은 입헌 민주연합이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좀 설명을 하게 될 건데요. 아무튼 뭐 참고로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벤 알리의 정당이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집권했던 부분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통령 간략사를 할 때도 이 아랍의 보험이 기점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이 티니지 자체에 건국할 때는요. 1957년이었습니다. 원래 56년에 티니지 왕국이었다가 한 1, 2년 갔다가 부르기바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서 또 그 동시에 공화국 선포를 하게 되죠. 네, 이때 부르기바라는 인물은요. 하비브 부르기바인데 그 티니지가 프랑스 식민지였다는 것을 아실 분이 계실 거예요. 네, 그때에 이 티니지로 인해서 티니지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 와중에 하비브 부르기바 당시에 아주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잘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독립운동에 행동적, 지식적으로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이바지했던 부분이고요. 30년 동안 그 인기를 몰아서 집권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의 이 부르기바의 여당은 집권 여당은 사회주의 데스투르라는 그런 여당이었고요. 이것도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는 네오 데스투르였다가 후기가 되면은 사회주의 데스투르 거의 집권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 사회주의 데스투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물은요 독립운동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 공부도 많이 해봤던 인물이라서 그런지 서구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튀니지를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죠. 아주 큰 사례로 여성 인권의 신장을 되게 많이 추구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사실 여성의 차별이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깨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랍 국가는요, 보통 이제 법을 적용할 때 샤리아라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슬람 초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 종교의 법으로서 시켜왔던 아주 강한 관습적인 성격이 강한 법인데, 이것을 법으로 적용하지 않고요, 프랑스와 독일, 즉 유럽권 내에서도 섬국가인 영국이 있고 대륙국가인 프랑스, 독일이 있죠. 프랑스, 독일의 그런 세속적 법을 영향을 받은 대륙법을 적용시켰습니다. 국가 헌법을요. 우리나라 역시 대륙법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 대륙법의 반대가 영미법이란 개념이 있는데, 영미가 그 이제 섬과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 이렇게 두 나라가 비슷한 형태로 지어진 법이 영미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이렇게 법의 종류를 이렇게 아주 특정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샤리아랑 대륙법 그리고 영미법, 이러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샤리아가 좀 특수한 성격이라 그렇게 된 건데, 중동 지역은 아무튼 샤리아법이 많이 적용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세속적인 걸로 추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샤리아, 그러니까 이슬람 관습법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사우디랑 이란이 있죠.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티니지 근대화 세속화 그리고 국가주의의 영향력을 많이 준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나이도 많이 늙었고, 그리고 그 밑에 수상으로 있었던 벤 알리라는 인물이 이제 강력하게 권유하죠. 이제 권좌에서 내려오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 30년 동안 집권 끝내고 벤 알리가 정권 이양을 합니다. 이양 받습니다. 그래서 1987년부터 2011년까지 아랍의 봄 일어나기 직전까지 집권을 하게 되죠. 1987년에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되었다고 소위 말하는데, 여기는 집권이 장기적으로 또 다른 대통령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2011년 아랍의 봄, 자스민 혁명, 특히 티니지에서는 자스민 혁명 혹은 뭐 티니지 혁명이라 부르죠. 여기서 아랍의 봄이 일어난 다음에는 베날리가 쫓겨나고 그 공화의회당, 그 티니지의 소리, 무소속 등 순으로 여러 정당들이 대통령을 그 배양하는, 뽑게 그 출세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죠. 현재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도요, 무소속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아무튼 아랍의 봄 이전과 이후가 꽤 대통령 관례학사가 좀 달라지죠. 아랍의 봄 이후 대 대통령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 정당들에서 뽑히는 성향이 있다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티니지 정치 구조를 좀 알아야 그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그 총리 해임 조치 그리고 국회 정기 조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단 티니지는요, 첫째로 대통령과 총리를 거의 뭐 양대 산맥으로 정치 구조로 나눕니다.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죠. 우리는 뭐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총리 권한도 꽤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좀 분할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무래도 그래도 대통령은 뭐 국민의힘에서 뽑히니까 그래도 총리를 지명하는 거 우리랑 똑같죠? 대통령이 총리 지명한 건 우리랑 뭐 다를 거 없습니다. 5년 임기고 직접 선거고요. 총리는 역시 모든 정책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말로 들리겠지만은 사실 책임도 다 총리가 지는 그런 구도로 갈 수도 있는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부분이죠. 국회도 역시 우리랑 다 비슷합니다. 단원제이고요. 사실 이제 그 2대 대통령 때 베날리 정권 때는요, 양원제였는데 상원 하원이 다 있는데, 그 아랍의 봄 이후로 신헌법으로 헌법이 좀 개헌되면서 단원제로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재 티니지 제1당은 엔나흐다라는 당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부흥, 그리고 프랑스어로 번역하면은 르네상스가 되겠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그 에티오피아의 그 댐 이름도 역시 그랜드 르네상스 댐이었죠. 그것도 역시 그랜드 르네상스 할 때 그 르네상스가 나흐다였습니다. 네, 그때 그 에티오피아에 있던
르네상스 댐도 아랍어로 말하면 나흐다거든요. 네, 그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엔 나흐다는 대통령의 당은 아니에요. 그게 좀 중요합니다. 대통령 당은 아니고요. 그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또 말하자면 너무 길지만 일단 이슬람 원리주의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미국이 이제 이 단체를 테러 단체로 할까 안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만큼 꽤 행동적인 성격도 있는 단체인데요. 이런 그 무슬림 형제단 출신 나흐다당이 티니지에서 지금 여당이 거의 뭐 제1당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당은 아니죠. 왜냐면은 대통령이 무소속이니까요. 하지만 온건한 편입니다. 그 국가 내에 그 정치적인 눈치를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당수가 라치드 가누치인데요. 국회의장으로서 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요. 조금 개방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이유가 티니지가요. 수도인 튀니스의 시장이 여성입니다. 네, 수와드 압데라힘 이렇게 좀 돼 있는데요. 이 인물 역시 여기 제1당인 나흐다당 출신입니다. 이스라엘도 집권당은 아니지만 최근까지 집권당이었지만 지금은 집권당이 아니죠. 하지만 가장 의석수가 많은 제1당 리쿠트당이 있죠. 리쿠트당인데 지금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누치는 이따 또 언급이 될 거니까요. 참고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흐당도 좀 이따가 또 나옵니다. 네, 드디어 기사글인데요. 제가 가져온 내용은 시위 내용은 아니고 그곳으로 인한 대통령의 조치를 제가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네, 알자지라에서 가져온 거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스 사이에드 티니지 대통령 법학교수 출신. 이거는 제가 가로 부분은 제가 다른 데서 가져온 정보입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이번 일요일 저녁, 지난 일요일, 최근 일요일이죠. 저녁에 국회 정지시키고 의원들에 대한 면책특권을 유보시키고 방해자를 체포하고 폭동을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 강경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확실히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이드 대통령은 TV 중계연설에서 히셈 엘 마시시 총리를 해임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이익에 이러한 조치들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랍어 원문인데요. 이것도 보고 영어로도 번역을 했고 그 아랍어 원본이랑 영어 원본을 좀 둘 다 봐가면서 제가 이것을 한글로 다시 또 번역을 했는데요. 아무튼 거의 의미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원본에 크게 히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중요한 거는 일단 첫째로 보시면 국회를 해산시킨 게 아니고 프리즈 시켰습니다. 정지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요. 의원들에 대한 면책 특권. 이건 제가 다른 영어 사이트에도 알아보니까 아랍어로도 그 이뮤니티란 단어를 썼고 영어 사이트 주요 외신에서도 이뮤니티란 말 쓰더라고요. 그래서 면책 특권이라는 용어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해서 그렇게 좀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위자들 뭐 이런 방해자를 체포할 것이다. 이렇게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총리는 엘 마시시 총리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해임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들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법에 근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법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니까 헌법을 수호한다는 말 쓰겠죠. 네, 아무래도 법학 교수이니까 또 알 수 있을 만큼은 알겠죠. 물론 법을 지킬 줄도 알지만은 어떻게 하면 법을 잘 피할 줄도 아는 그런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법을 잘 깨고 있는 인물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19년부터인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그 2년 전부터 2019년부터 재직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2인자를 지금 해임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 정지까지 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되게 강경한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정치적인 것도 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도 이 티니지 정치는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까지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현상적으로는 시위가 국가의 2인자들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시위가 결국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국가의 영향력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는 유도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중점을 둘 거는요. 과연 이게 티니지 헌법에 좀 근거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더욱더 보시면요. 사이드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들은 헌법 제80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카르타고 궁전에서의 대통령 공임, 대통령 공임 이 말도 제가 다른 데서 좀 알아와서 여기서 가로 추가한 겁니다. 긴급회의 이후에 나온 것이다. 국가가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과 권력 투쟁에 의한 보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TNG 제80조 핵심에서 보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똑같이 임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의회 기능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핵심이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만약에 명시가 돼 있으면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고요. 좀 언급이 안 돼 있으면은 이 대통령이 좀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판단이 되는 거죠. 네, 제가 건드려 봤습니다. 이게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프랑스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번역도 많이 해봤고 사전도 찾아가면서 어떻게든 정말 어려운 과정 끝에 영어로 한번 번역하고 또 한글로까지 번역하는 2차 번역 거쳤는데 아무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실 건데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네, 그게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그 방금 기사에서 말했던 필요한 골자들이 바로 빨간색 줄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엔가스 버흐 이민노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임박한 위험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다 보시면 알겠지만 르 브레시동 이게 대통령이겠죠. 르 르푸브리케 이게 뭐 이제 공화국일 것이고요. 프 포앙드 레 메수 네세시트 바 세트 시투아시옹 엑셉시오넬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공화국 대통령이 아, 필요한 과정에서 이제 뭔가 예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퐁드, 네, 이게 이제 뭐 권력, 뭐 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의회에 관한 조항이 나오는데, 네, 이게 지금 원문이 80조, 이게 80조 원문이에요. 문단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e peut dissoudre à assemblée des représentants du peuple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공화국 대통령은요 일단 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dissolve랑 같은 단어입니다. dissolve 해체, 해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좀 골자로 삼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지가 아니라 해산이라는 말이 담겨 있고 정지가 안 된다라는 해산이 불가하다는 말이 돼 있는데 사실 밑줄 끈 게 골자긴 하지만 이것만 봐서는 좀 정확한 부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한 번씩 해석하는 의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국 언론에서는요. 일단 뭐 알자지라도 그렇고 분명히 임박한 위험 이게 지금 돼 있죠. 제가 지금 여기다가는 임박한 위험이란 말을 안 넣었는데 제가 있다고 하고 넣겠습니다. 국가기관들, 국가안보, 국가의 독립, 공권력이 합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저해하는 일으로 인한 그런 임박한 위험이 발생할 때 공화국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할 권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수반 및 총리겠죠. 이것과 국민의 대표자들인 국회의 국회의장들과 협의를 한 이후 또한 헌법재판소장에게 통보를 한 이후 가능하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성명으로서 조치들을 발표한다. 이 조치들은 반드시 공권력이 최대한 빨리 합법적으로 기능하도록 복귀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국민 대표들의 국회는 상설회의, 리뉴용 베르마몽, 베르마농인 것 같은데 이거의 상태로 가주된다. 이 경우에 공화국 대통령은 국민 대표의 국회를 해산할 수 없고 정부의 반환은 견책 처분. 이게 지금 센서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센서죠. 검열 및
뭐 어떤 비난 이런 말이 돼 있는데 그런 등의 행동 모션을 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 임박함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네 가지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국가 기관들, 국가 안보, 국가의 독립, 공권력이 합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저해하는 일 이렇게 통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돌아가면요. 지금 국가가 지금 국가 바이러스 창궐과 권력 투쟁에 의한 보건 위기 이 골자가 있죠. 이것을 임박한 위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아마 그나마 가까이 보자면은 뭐 공권력이 합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저해 이것에 좀 가까울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대통령은 이 네 가지를 이 네 가지 중에 뭐 하나를 이제 하나 이상을 잘 골라서 지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근데 국회 정치라는 말이 있는지 뒤로 계속 보겠습니다. 항시 always고요. 이 조치에 의한 효력 진입으로부터 30일 이후 그러니까 효력을 발생한 지 30일 이후겠죠. 그리고 국민 대표들의 국회의장의 요구 혹은 해당 국회의 30명 의원의 요구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장은 그 예외적인 상황이 그 지속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검증하도록 되어 있다. 여부에 대해 검증하도록 되어 있다. 본 재판소 결정은 15일 넘기지 않는 시간 안에 공공연하게 판결된다. 이 조치의 효력은 그 조치를 이야기한 상황이 끝나자마자 정지가 돼야 되고 공화국 대통령은 이 점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특별 담화를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효력을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대통령이 국가의 그 비상사태를.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30일 이후 때 그 국가 비상사태 선포 30일 이후 때 헌법재판소장은 계속 그 예외적인 상황이 지속이 되는지를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 verify 해야 된다라고 영어로 번역하면 verify로 될 수 있고요.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은 국회의장과 국회의장 혹은이에요. 국회에 30명 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결국 이들의 컨설테이션, 즉 이들과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제가 알자지라 기사를 두고 왔었는데 대통령은 이 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안 들고 갔는데 국회의장과의 특히 이제 이런 과정도 이제 어느 정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대강 보여주는 의미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것도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딜 봐도 국회의 정지란 얘기는 없는데요. 맞죠? 하지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첫째 여기라고 이제 대통령은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준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국회 정지를 하는 것은 80조만 봤을 때는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이 비상사태 이 80조 이하 비상사태 기간에서는 상설회의가 되기 때문에 국회는 해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의원이 동결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국회 내에서도의 멤버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회 정시까지는 모르겠으나 그 비상사태 선포는 가능하고 네, 그런 부분인 거죠. 총리 해임도 뭐 일단은 예, 80조에 언급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이렇게 저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80조의 원문은 이렇게 네 문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다음 남은 내용들을 좀 더 보여드리고 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제 대통령의 조치 볼 수 있고요. 시위의 과정도 잠시 얘기했고요. 이제 그 정치 권력들의 이하 권력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비난과 지지가 하나씩 있는데 일단은 비난하는 인물은 그렇습니다. 티니지의 가장 첫 일당인 제1당인 엔나흐당 그 부흥당의 당수인 라치드 가누치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이 인물은요 아랍의 봄 이후 때 이 엔나흐당이 좀 합법적으로 다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때부터 입이 좀 커졌는데 말이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사이드 대통령이 이제 이것을 비난하며 이는 헌법과 혁명에 반하는 대통령의 쿠데타라고 말을 했다. 덧붙여서 국가 제도는 항상 건재하며 엔나흐다당의 지지자와
티니지 국민들은 이 혁명을 수호해야 한다라고 한 발을 로이터 통신에서 밝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반면에 민주기류당 데모크라틱 커런트 파티 DCP의 의원인 사미야 아부죠. 이 사람은 대통령 결정에 합법적이고 역사적이라 말을 했습니다. 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라치드 가누치는요, 방금 80조에 의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지금 안 나오지만 좀 플러스 할게요. 아무리 그 국가 비상법을 80조를 발의를 해도 대통령이 절대 국회는 해산될 수 없고, 그리고 국회는 계속 영구 조치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의 기능은 정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80조 두 번째 문단 이 내용을 근거로 하는 말이 되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아주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과 제1당의 이름을 지금 걸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저는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번역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잘 안 나와서 제가 그냥 멋대고 번역해 버렸습니다. 참고로요. 그 첫째 문단의 엔나으당 당수 이 가로 부분은 제가 또 그냥 가져온 거고요. 국가도 가져온 건데 이 가로가 있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여기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 원래 명칭은 데모크라틱 커런트 파티거든요. 이게 아랍어로 번역해도 커런트고요. 영어로 나와도 영어로 그 이제 이 당을 이제 영어를 쓰는 사이트에서 봐도 커런트란 말 쓰거든요. 그래서 커런트 파티인데 이게 사실 현재란 말도 있고 본류, 뭐 기류, 뭐 분위기 이런 말도 좀 최근에 분위기 그런 말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기류란 말 썼습니다. 뭐 어색해도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단어가 생각나시거나 아니면 진짜 실제로 이 당의 정식 명칭이 한국어로도 번역된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기류당의 의원인 사미야 아부 여기 사실 이 당은요 좀 중도 좌파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분도 여성이고요. 변호사 및 정치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의 지지자가 나오는데 잘은 모르겠으나 대통령하고 또 다른 또 그 정치 출신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주 극적으로 그 지지를 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엔나흐당은요 좀 보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슬람 원리주의 무슬림 형제단에서 좀 기류가 나온 거잖아요. 좀 보수적인 이미지가 있지만은 좀 개방적인 이미지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 민주기류당은 좀 반대죠. 아예 그냥 원래부터 중도 좌파적인 성격이 있고 현재 오히려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는 좀 대통령 옹호적인 현 정부 유지에 좀 목적을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좀 반대적인 느낌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비난과 지지가 아주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의 행동을 보시자면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서 지금 시위를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시위를 진압하고 있냐면요. 엔아흐당을 지지하는 이 제1당을 지지하는 이 시위자들을 진압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튀니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주요 국가들요.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은 이 비난과 지지가 아주 비등비등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대통령은 일단 뭐 지금 이 80조를 발의했으니까 최소한 30일 이후에 또 헌법재판소장이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가 밝혀야 될 거고 이렇게 지금 혼란 중에 있습니다. 예, 참고로 아랍에봄 언급한 이유가요. 10년이에요, 올해가. 아랍에봄 자스민 혁명이 발생한 지, 그러니까 티니지에서 제일 먼저 발생했잖아요. 10년인데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하다 보니 더 크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류를 따라서 지금 대통령도 역시 그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정권이 바뀌게 될 것인지 그런 게 좀 사실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현재 또 코로나 바이러스랑 또 아주 심각한 경제난, 식량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더욱더 이런 것들이 깊어지고 있죠. 앞으로 이 티니지의 행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티니지의 행보가 또다시 성공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또 정권 교체로 이루어진다면 또 주변 국가에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현재 대통령은 일단 총리 해임을 시키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현 정부 자체,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중심에 정부가 완전히 전복되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현재 좀 사선책으로 그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이 국무총리였던 이 인물, 이 총리를 해임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대피셜이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만 익혀가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런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아랍의 봄을 다 겪어본 인물들이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고로 아까 그 총리는 누구였냐면은 제가 첫 화면에서요. 여기 오른쪽에 이 인물이죠. 이 인물이 바로 티니지 총리였습니다. 현직 총리였습니다. 예, 해임됐다는 이 총리가 바로 이 인물이에요. 과연 이 티니지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왼쪽은 시위하는 장면이고요, 실제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